자, 2부 강의를, 2부 강의가 아니라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재건축을 하는데, 뭐, 관공서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주민 간에 서로 이해하고 합의해야 하는 분이 많습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5구형, 7구형, 8구형이 있는데, 지금 작은 이제 현재 작은 사이즈에서 사시는 분들도 어떤 생각이 있을 거냐면, 나는 요즘 돈을 좀 많이 벌었어. 그래서 나는 현재 좀 작은 그 사이즈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 7구형이나 8구형으로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겠죠. 또한 지금 우리 그 현대 맨션에 큰 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파리보다 이거보다 더 큰 어, 사이즈를 사시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는 그러면 더 큰 걸 살았는데 파리형을 살아야 돼? 혹은 아니면 7형을 살아야 돼? 아니면 나는 그러면 큰 걸 사는데 파리형 살면 나는 분담금을 오히려 환급 받겠네? 그런데 받는 액수가 왜 이렇지? 좀 더 적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지분이 적은 분도 큰 세대로 가고 싶고 또 더 큰 세대 사시는 분이 나는 왜 사는 평수가 작아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상충하면 모든 재건축은 이 두 가지가 상충합니다. 항상. 이런 것이 없는 곳이 없겠죠. 그러나 이것을 주민들이 합의하고 공통된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만 재건축이 가능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부터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전체 이익을 위해서 지분이 큰 세대, 큰 분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전에도 제가 앞에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이제 부동산 가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어떤 사람은 10을 가지고 있고 20을 갖고 있어요. 뭐 우리 동네에 이렇지는 않지만 여하튼 따블이라고 봅시다. 그럼 집 시세가 지분 10짜리가 5억이면 이게 지분율이 더블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집 시세도 10억, 더블 10억이 되는 게 아니죠. 집의 가치라는 건,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5억이다 그러면 이게 뭐 한 7억에서 8억 정도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분율이 올라가는 것만큼 똑같이 지분율이 올라가는 만큼 집 시세도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 바닥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저 마천 4지구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지분이 4평, 거기는 뭐 좀 아파트도 있고 또 다가구도 있고 또한 조그만 저기 단독주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건데 지분 4평인 분이 있는데 감평가액을 2억 4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4평인데 말이죠. 평당 6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감정평가는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지분율 따라 또 그 집의 방향 따라 또 도로가에 있는지 없는지 따라서 그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거예요. 그죠? 저희들은 모르죠. 여하튼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분이 20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보세요. 지금 평당 6천이니까 20평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6이 12에서 그러면 감정평가가 12억인가요? 12억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 바닥 가격이 있고 거기에 지분이 좀 높아도 상승되는 게 이거랑 동일한 비율로 증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억을 받는 게 아니라 10억 이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 베이스가 되는 땅값 위에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자, 이게 5억이고 그만큼 이렇게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세대 그 9세대 중에 구동에서 큰 지분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 감정 평가는 우리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아니라 이제 그 대지 지분이 중요한데 큰 지분의 세대주가 더 작은 평으로 이주할 시에 더 작은 걸로 갈 때 나는 난 20평이고 얘는 4평인데 그러면 나는 16평만큼의 그런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동일한 비율로 계산할 오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큰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서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전체 이익을 위해서 지분이 작은 세대가 또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거 전에 강의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거예요. 용적률이 이렇게 현대타운 가나동이 높다고 그랬죠. 가장 277, 276입니다. 그 다음에 오륜 8차가 또 275로 세 번째로 높아요. 이 용적률이 높다는 얘기 뭡니까? 이미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집을 지금 250,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해도 250% 적용 못 받는데 이미 그거를 넘은 곳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대타운 가동, 나동 혹은 오륜 8차는 지금 이 풍산이 147밖에 안 됩니다. 뭐 179, 184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지금 특히 저도 현대타운에 있지만 현대타운이 지금 동의율이 안 나고 있는데 그죠? 요 분들은요 지금 여기가 7개 동이 재건축 같이 하자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용적률이 이렇게 높은데 만약에 7동이 따로 가고 우리 따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도 못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허구에서 대출도 안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대타운 계신 분들이 서로 돈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각자 그래서 돈을 내서 사업을 해야 될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요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대지 지분율이거든요. 현대타운이 36세대인데 지금 이렇게 4분의 1을 넘어요. 대지 지분은. 그런데 자 세대수를 보면요 훨씬 4분의 1을 훨씬 넘죠. 그죠?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이게 현대타운입니다. 현대타운 대지 지분율이고요. 이건 뭐야? 세대수입니다. 세대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최고 높은 용적률을 현대타운이 갖고 있고요. 그 얘기는 재건축이 불리하다는 얘기죠. 7개 동만 재건축 시에는 현대타운은 오리알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현대타운 같은 경우에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5구형이라고 하면 우리 제곱미터일 때 평수 할 때 3.3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1평이지 않습니까? 1평. 그러면 한 18평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 게 말이죠. 대지 지분율이 아니고요. 18평 정도.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한 5, 6평 정도를 플러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실제 살 때는 베란다를 넓히고 할 때, 자, 발코니를 무슨 얘기냐면 법상으로 50제곱미터 이하는요. 발코니 확장을 100%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50제곱미터 이상은 안 되고요. 그러면 그래서 5, 6평 정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저희들이 뭐 24평 정도 전용 면적으로 그렇게도 실질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또 뭐 이건 법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720, 그다음 820 있죠. 이분들도 베란다를 만약에 이제 그 넓힌다고 했을 때, 발코니를 넓힌다고 했을 때 늘어나는 평수가 여기는 뭐 2평, 3평 되나요? 여하튼 뭐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5구형 사이즈는 그런 면으로는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거예요.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요거는 김영국님께서 이거 이제 회의할 때 그때 그랬던 건데 지금 현대타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약간 틈이 있죠. 이렇게 틈이. 그런데 만약에 현대타운이만 따로 간다 그러면은 만약에 재건축을 각각 다시 새로 한다. 각각 한다 재건축을. 그러면 요 간격이 경계선에서 3m 간격을 더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다 불리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일곱 동이 이렇게 전체로 간다. 그러면 이 벌어지는 거는 현대타운만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3m, 이쪽에서 3m. 엄청난 손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분이 적은 세대가 재건축 이후 분담금을 더 내고 큰 평수집을 가고 싶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저희들이 용적률이 250%를 충분히 완전히 찾아먹는 상황에서 집을 여유 있게 충분히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지분율이 크게 큰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선권이 있겠죠. 큰 사이즈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분들이 다 가고 남는다면 적은 평수 분들이 돈을 더 내고서 큰 평수를 가실 수 있겠지만
그럴 만한 지금 충분한 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오늘 조회 보니까 쌍용 우리 저 오금동에 있는 쌍용 아파트가 84제곱미터가 지금 가격 나오는 게 14억 2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고 분담금을 조금 더 낸다 하더라도 아마 이제 종우자산은 우리가 늘겠죠. 자, 분담금 산정. 그러나 이것도 추정치일 뿐입니다. 추정치.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희 임원들이 혹은 아니면 뭐 그 업체들이 무지해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추정치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저기 뭐야 그 지금 재건축 얘기 소식 많이 듣지 않습니까? 늘 변합니다. 그죠?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얼마나 합심해서 지체되지 않고 사업이 빨리 진행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분이 많은 분도 쉬운 결정이 아니고요. 지분이 적은 분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세요. 지분이 많은 분 덕택에 빌라가 아파트로 가는구나. 지분이 적은 분들이 또 같이 참여하고 하니까 빌라가 그래도 사이즈가 있는 아파트로 가는구나 라고 서로 이해해야 헌집을 새 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수많은 조정을 고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빠른 정보 공유로 서로 소통하면 됩니다. 소통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머리를 모아서 우리가 방안을 찾아내면 되겠죠. 선택안 중에서 수요일까지 고민하시고 동대표분들에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